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오늘은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였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한올바이오 파마였었죠.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이자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1.91%를 보유 중에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는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 달리 적자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의 경우는 작년보다 크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주식 매수 선택권 공시가 있었는데 특히 조건 강화형에 해당하는 11만 주의 경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3년 후 2023년 11월 이후 주가가 5영업일 이상 무려 65,200원을 넘겨야 가능한 것을 봤을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안구 건조증 치료 파이프라인의 성공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는 연말로 갈수록 그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겠고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수급이긴 하지만 전일까지 무려 12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고 특히 연기금은요 11월 들어서 오늘 빼고 11월 들어서 어제까지 단 이틀만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연기금이 그렇다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속도 조절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수급이 꼬였다거나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도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 보이고요. 현재 흐름은 머지않아 곧 상승 중인 핑크색 21선 여기 보이시죠? 핑크색 21선이 하늘색 60일선을 머지않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들어서의 상승 시에 이와 같은 11월 들어서 상승 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에 꼭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개 시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4만원이었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4,9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서울반도체. 우선 수급과 흐름을 봐볼 텐데요. 일별 수급을 지금 보시면 24일 화요일 날 외국인이 30만 주 매도를 한 게 좀 영향을 줬었죠. 음봉 이처럼 몸통이 큰 음봉이었으니까요. 근데 기관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연기금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좀 크게 매수를 했었던 금융투자도 월요일날 13,000주 매도했지만 어제 7만주 매수했었고 기관 수급 견조한 거죠. 중장기 흐름에 있어서 어디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죠? 7월 중순 이후. 그런데 그 중요한 7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인 곳이 기관이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어서 빨리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재
핑크색 21선과 하늘색 61선이 물론 21선이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근데 어서 빨리 61선 근처에 있는 핑크색 21선이 속도를 내서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흐름은 양호합니다. 양호한 듯 보이고 일요일날 소개를 드렸고 바로 하루 다음 날인 월요일에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죠. 제목은 뭐였죠? 미니에서 마이크로, 나노까지 작아질수록 기회다 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와서 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삼성 퀀텀 미니 LED TV를 내년 언제요?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삼성 퀀텀 미니 LED TV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뉴스가 오늘 있었죠. TV 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내년 CES의 최대 키워드는 바로 미니 LED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흐름, 트렌드를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 반도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900억 원 전후에서 많게 보는 곳은 1000억 원 수준까지도 전망하고 있다는 건 역시 참고해야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300원 제시했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8,400원 강하게 지키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젠백스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05%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젠백스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업이었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메이저의 수급이 좋았죠.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 샀었으니까 좀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관 외국인 메이저의 수급이 속도 조절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처럼 6.7%, 6%대 상승했었던 장대 양봉을 앞두고는 25,000원 전후에서는 좀 매도 공방이 있는 가운데 매수세도 보이는 듯 하고요. 실적 부문에서는 2분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정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바로 오늘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디멘시아 프로맥스 코리아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 소개가 될 것이라는 일정이었잖아요. 만약에 포럼과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도 관심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서는 국내 임상 2상을 통해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 안에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도 임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중기적으로 지속 체크해야 할 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8,200원을 제시했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4,6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종목에 대한 목표가나 또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 변한 것 없이
소개해 드렸을 때와 같은 가격, 같은 의견을 세 종목 모두 똑같이 제시한 겁니다. 변한 거 없고요. 화이팅입니다. 11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